안녕하세요. 전영기TV의 전영기입니다. 25년도 개정 도정법령 해설 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23년 7월 18일 날 조합 임원의 자격이 강화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에 약간 나이브했던 추진위원회 자격도 덩달아서 강화됐는데, 이 강화된 내용들이 사실은 전혀 크게 홍보가 되질 않아서 그전에 마찬가지로 추진의 운영 규정에 따라서만 되지 않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강남 지역이나 이 송파 지역에서의 추진위원을 구성하려고 하는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와요. 종전에 추진위원회 별표 운영 규정과 같이 추진위원회 자격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동의만 한 자로 족한 것이냐, 아니면은 요번에 새로 조합 임원으로 되면은 과다 지분을 소유한 이런 사람의 그 내용까지도 충족을 해야 되는 것이냐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종전에 서울시 의원들 또는 구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나 임원의 겸직을 해왔었습니다. 동대문에 있는 모 재건축 추진위원장도 서울시 의원이 해왔었는데,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지방의회 의원뿐이 아니고 그 배우자하고 직계 전비속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이 43조가 개정이 돼서 지난해 1월 19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다만 왜 지금 이 철진한 것을 25년으로 얘기하느냐 하는데, 그 이유는 올해 25년 들어와서 신석통합기획으로 해가지고 사실 서울시가 12월 말일 날 상당히 많이 문호를 개방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비구역이 지정곳이 되기 전이라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문과 맞물려가지고, 그러면 추진위원들은 옛날에 현행 그 별표 추진위원회 운영기준과 같이 추진위원회만 구성에만 동의한 자만 하면 무조건 되는 것이냐의 문제 제기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법이 여러분 잘 아다시피 41조 1항에서 조합 임원으로 되는 사람은 과다 지분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문이 추가됐어요. 이 추가된 거 결정적인 배경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강남에 있는 모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소수 지분을 가지고서 위원장을 해와서 상당히 쟁점이 많이 됐습니다. 조합의 임원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와 의무가 같이 다 뒤따라야 되는데, 권리만 있고 의무는 지분이 너무 소수 지분인 경우에는 그 소수 지분에 하나에서만 책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법조문을 바꾸게 된 것이죠. 물론 제가 그 칼럼을 쓰고 그 칼럼을 받아가지고 강남의 국회의원이 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그 법 41조 조합의 임원으로만 규정을 해놔서 사람들이 이거 뭐냐 도대체, 추진위원회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더니 조합 임원만 이렇게 규제를 해놓으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반발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그 조문들을 많이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이번에 강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면서 입법자의 취지를 충분히 알게 돼서 임원을 규제하면서 동시에 추진위원들에 대한 결격사유도 개정된 이 조합 임원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서 전격적으로 바뀌게 됐던 것이죠. 다만 국토부에 있는 현존하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그대로 놔두고 있어서 이것을 고치라는 의미에서 이번에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은 일단은 15조 2항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고요. 도정법 41조 1항에서의 과다 지분, 이것은 2023년 7월 18일 날 시행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덩달아서 같은 조문으로 해가지고 조합 직접 출석 요건이 또 2024년도 1월 19일 날 바뀐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섞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은 23년 7월 18일이고, 임원은 여기서 말하는 조합 임원을 말하겠죠. 공유자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임원이 된다. 임원에는 조합장, 이사, 감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세 사람이 만약에 공유지분을 갖고 있다. 20, 30, 50 갖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50%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과다 지분인 자고, 여기서 유념할 것은 50대 50일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건 여러 가지 명백한 조문의 규정은 없지만 둘 다 똑같이 과다 지분자로 봐서 누구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인하고 50대 50을 나눠진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두 분이 상의해서 누가 할 것인가를 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격 사유로는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의원하고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이게 추가됐다는 것은 전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총회 직접 출석 그 요건을 이렇게 바꿨어요. 시공자 선정총회는 조합원의 50%라고 했는데 50%가 아닌 과반수 직접 출석으로 바꿨어요. 50%하고 과반수하고는 좀 다르겠죠. 사람의 경우에는 100명이면은 과반이면은 51명이 되겠죠. 왜? 50은 과반이 아니잖아요. 2분의 1이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시공자를 선정한 것을 취소하거나 창립총회는 조합원이 20%를 직접 출석하도록 이렇게 바꿨어요. 이 중에서 말씀드렸듯이 창립총회의 부분은 이 뒤로 와가지고 직접 출석의 규정을 넓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래서 조합 임원의 요건은 여기 제일 처음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공유의 경우에는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여러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과다 지분자가 되고, 2인 이상의 공유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의 경우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50대 50이면은 누구나 될 수 있다 하고 하는 이 규정이 2023년도 7월 18일 날 추가된 것이에요. 검정해서 요 기준을.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조합 임원의 자격 강화는 강화이고, 최근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은 이 규정을 준용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총회의 의결은 기존의 창립총회하고 시공자 선정총회는 과반이 출석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창립총회를 지워버리고 이건 필요 없이 시공자 선정을 하는 총회는 과반수만 하면 되는 것이고, 창립총회는 굳이 정리를 안 했어요. 그리고 창립총회나 시공자 선정 취소 총회는 기타 등등은 100분의 20이 직접 출석하는 것으로 정했던 것이죠. 그러면 얼마냐? 창립총회도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과반의 과반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창립총회에서 직접 출석을 정한 것은 과반의 과반은 당연한 것이고 변론회의로 하고, 직접 출석 요건을 더 플러스해서 강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합 임원이 강화된 것은 2023년도 7월 18일인데 추진위원회는 어땠었냐라고 하면은 여기 추진위원회 별표 15조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문에. 이게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조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추진위원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선출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그런 밑에 있는 3년이나 1년 거주한 자 또는 5년 이상 소유한 자, 이 요건이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쟁점이 돼 있었는데, 이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국토부 유권 해석이었고, 여기서 콤마에서 보면은 위원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이면은 끝난다는 거예요. 밑에 거주 요건이나 소유 요건은 필요 없고, 다만 하단에 걸리는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죠. 그래서 서초구의 추진위원회에서는 서로 사실은 A그룹, B그룹이 싸우다가 마지막에 추진위원들을 뽑는다고 해서 문호를 개방했을 때 후다다닥 전부 다 들어가가지고 새로운 입주자들까지 포함해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면은 다 요건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거
들어왔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이 지금도 유효하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정안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도정법 개정된 거를 보면은 도정법 33조에 보면은 추진위원회의 결격 사유는 법 43조 1항보다 사망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임원은 추진위원으로 조합설립 이가권자는 승인권자로 대비를 해서 시켜놓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조합의 임원은 말씀드린 대로 공유의 경우에는 지분이 만을 갖고 있는 자, 그리고 두 사람은 누구 중에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건축물을 5년 이상 소유한 자, 그 다음에 선임 직전에 3년 동안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그러니까 위의 것을 충족하고도 1, 2호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돼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이제 규정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33조하고 41조는 현재 딱 부러지는 연결고리는 없는데 쭉 읽어보시면은 여기서 43조 1항부터 3항까지 준용한다고 되어 있죠. 추진위원회가. 여기 43조를 보면은 결격 사유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지방자치단체장, 의회 의원 이 부분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2항에 보면은 2항에서 3항까지 준용한다고 되어 있죠. 조합 임원이 41조 1항에 따른 자기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규정을 43조 1항에서 3항까지 준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보면 41조 1항을 충족해야지만 추진위원회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추진위원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임원 속에는 위원장, 감사까지 포함돼서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추진위원회 결격 사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수정을 했죠. 이 법조문에 따라서 추진위원회 선임 및 변경,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및 추진위원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로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소유한 자. 이건 재건축의 경우는 이렇겠죠. 재개발은 토지 또는 건축물 또는 지상권자 중에 하나를 소유한 자죠. 그죠? 하나의 건축물을 공유한 경우에는 많은 지분을 소유하거나 이런 자들로 해당을 하고, 그 다음에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5년의 건축물을 소유한 자이지만 추진위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지만, 조합 임원은 명백하지만 추진위원회의 경우는 위원장, 감사까지 포함해서 부위원장 15조 2항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공유의 경우에는 당연히 과다 지분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1호하고 2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따라서 추진위원장 감사의 요건이 더 강화됐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 결격 사유 중에 하나 위원장 감사들도 여기에 보면은 조합설립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예를 들면 인가권자니까 동대문 구청장이겠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서, 존비서, 이것도 안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추진위원장 또는 위원 감사를 할 때 이 규정을 대입시켜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지방자치법에서는 겸직, 금지 규정이 있었는데, 이게 여기 보시면 23년도 9월 22일 날이야 겸직, 금지가 있는데, 여기다가 추가로 그 4호에 보면은 조합설립 윤리안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까지 포함한 임직원이 안 되도록 지방자치단체법도 그때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법도 동시에 개정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추진위원을 구성을 할 때 결격 사유하고 그 다음에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점에서 25년도 시행될 이 법령에서 여러분들한테 추가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